여러분, 제가 앞전 영상에서 CMA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 안 해드린 것 같아요. 다시는 궁금한 거 없게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곰입니다. 여전히 CMA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고 계신데요.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가 가장 높은 CMA를 택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CMA가 뭔지는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CMA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시게 될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존에 은행을 거래를 하셨을 때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2%로 해서 받고 이걸 대출 5%로 누군가한테 주면 예대 마진 3%를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의 모든 결정을 은행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증권사의 CMA에 돈을 넣게 되면 이건 증권사를 통해서 다른 곳에 투자가 됐다가 다시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즉 CMA는 아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아주 안전한 곳들에 투자가 되는 방식이겠죠. 사실 여기서는 투자라고 부르진 않아요. 자,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CMA에 넣은 돈은 어딘가에 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이자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어딘가 투자되는 투자처에 따라서 CMA의 종류와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. RP형이 있고 MMF형이 있고 MMW형이 있고 발행엄형이 있습니다. 이 4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. 자, 맨 처음 첫 번째 RP형에 대해서 가볼게요. RP형 CMA는 여러분들이 넣은 돈이 RP로 갔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렇다면 이 RP라는 게 뭐냐?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RP라는 건 그 증권사가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해서 이자를 얼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게 RP거든요. 그냥 증권사가 주겠다라고 한 걸 우리가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. 어차피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 같은 것도 따로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증권사에는 여러분들의 이 계좌에다가 돈을 가지고 가는 대신에 그 돈만큼의 아주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담보 형태로 넣어둡니다.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그 채권을 빼나가고 여러분들의 돈을 다시 이자와 함께 넣어주는 구조입니다. 즉 RP형 CMA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증권사가 어디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이자를 얻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돈을 가지고 가면서 아주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내 계좌에 넣어줬으니 우리는 이걸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. 만에 하나 증권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현금화해가지고 원금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좌 개설을 하셨다면 무조건 RP형으로 개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RP형 CMA는 현재는 0.8에서 한 1.0% 정도의 금리를 이루고 있습니다. RP형 CMA에서 다루는 이 RP들은 보통 31일물, 즉 1개월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MA는 주로 일복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RP형 CMA는 월복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넣는 돈들이 그때 넣는 돈들이 한 달짜리 채권으로 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MMF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MMF는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 펀드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요.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뭐냐?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진짜 알기 힘든 시장인데요. 예를 들면 콜 거래라든지 CD 거래라든지 만기가 하루 남은 국공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이 시장 자체를 MMF, 머니마켓 시장이라고 하고요.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사실상 투자가 되는 돈들은 거의 다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성이 높은 시장이고요. 여러분들이 MMF형 CMA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이 머니마켓 시장에 돈이 갔다가 나와서 그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금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CMA들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.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증권사도 많아요. 자, 이렇게 MMF형은 금리가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. 시중금리 정도 수준으로 이자가 나와요.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한 1.2 정도 나왔고요. 앞으로도 1%에서 1.2 사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. 근데 확실히 약속된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MMW형인데요. 이 MMW의 W가 랩의 약자거든요. 그래서 주로 MMW형이라고도 하고 랩형이라고도 부릅니다. 요거는 먼저 장점이 있다면요. RP형 그리고 MMF형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좀 더 높아요. 운용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요. 여기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가 거기 있는 돈을 한국증권금융의 하루짜리 예금 상품으로 넣었다가 빼서 이자랑 같이 주는 겁니다. 사실상 정부기관이잖아요. 그래서 매우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신용도가 트리플 A 정도 돼요.
그래서 이 돈들을 거기에 예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서 넣어주는 개념이고, 금리는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. 우리가 흔히 CM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복리도 되고,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이 MMW형은 지점에 내방했을 때만 개설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이 MMW형은 모든 증권사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요. 다 내방해서 만드실 수 있고, 금리는 1.24에서 1.29 정도 수준의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개설하는 방법은 먼저 내방을 하셔가지고 개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개설하시면 되고요. 스마트폰으로 RP형을 개설하신 분들은 나중에 길 가다가 내가 사용하는 그 증권사가 있으면 신분증 가지고 내방하셔가지고요. 이 RP형 CMA를 MMW형 CMA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. 전환하는 거는 힘들지 않은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CMA는 발행어음형 CMA거든요. 발행어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, 발행어음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. 우리나라에서 자본금 4조 원이 넘는 아주 큰 증권사 같은 경우 초대형 IB라는 그 일종의 엄청 큰 증권사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 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의 신용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음을 찍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어음을 발행어음이라 부르고요. 이 발행어음을 찍어내면서 여러분들이 CMA만 터도 그 발행어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발행어음형 CMA거든요.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에 아주 큰 증권사들이 발행어음형 CMA를 제공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미 큰 증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한국증권금융에다 예금을 가지고 온다든지 채권을 담보 형태로 넣어둔다든지 이런 담보 형태를 제공하지 않아요. 오로지 그 증권사의 신용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, 현재 오늘이 11월 7일이거든요. 현재 기준으로 발행어음형 CMA의 금리는 1.3%입니다. 1.3%의 금리면서도 일복리를 해주고요.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주 큰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.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곳이 KB증권,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 이렇게 세 군데서만 현재는 매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이 증권사의 CMA로 옮길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지점에 내방하셔가지고 MMW형 CMA로 열기만 해도 1.2% 이상 나오잖아요. 그러면 발행어음형이랑 큰 차이는 안 나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발행어음형으로 꼭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, 이렇게 제가 CMA의 종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. 금리로 한번 줄을 세워보자면 RP형 같은 게 한 0.9% 나올 거고, MMF형이 한 1.1 정도 나올 거고, 그리고 MMW형이 한 1.25 정도 나올 거고, 그리고 발행어음형이 1.3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 금리는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CMA 예치해 두는 돈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개설을 하시는 게 좋겠죠. 자,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CMA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앞으로 다룰 금융상품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. 먼저 CMA를 개설하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돈 되는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